네, 두 번째로는 제주대학교 고경남 교수님을 모시고요. 육상풍력발전단지 개발 과정이라는 주제로 발표 강연을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제주대학교 대학원 풍력공학부의 고경남입니다. 오늘 저희 주제는 육상풍력발전단지 개발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맞나? 이건가? 예, 목차가 이렇습니다. 풍력단지 개발 육상에 대해서 주로 제가 한다는 거 알려드리고 싶고요. 기존에 먼저 하신 그 발표자께서 왜 풍력이 반드시 해야만 되는 상황에 우리 인류가 놓여 있는가에 대한 설명 잘 들어서 이것은 스킵하기로 하겠습니다. 풍력 터빈의 구성을 전 발표자가 또 뒤에 얘기 잘 해줄 거라고 얘기했는데 아마 그 다음 발표자가 잘 해주실 거라고 믿고 넘기겠습니다. 이거 역시 어떻게 생산된 전력이 이제 배전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나온 건데요. 풍력 발전기에서 전기가 생산되면 이제 근처 변전소로 가고 그 다음에 변전소에서 배전하면서 이제 가정이나 공장으로 배전이 되겠죠, 당연히. 이거 역시 풍력단지에서 육상만 지금 이제 집계에 내린 건데 작년 2020년에 중국에서 이제 거의 이제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미국, 그 다음에 브라질 이 그림상에 그런 식으로 설치가 됐고 2020년 당시에 총 전 세계 누적 설치 용량 육상에 대해서만 보면 중국이 가장 많고 그 다음 미국, 독일, 인도 이 순으로 됩니다. 공통점이 면적이 넓은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열심히는 하지만 사실상 면적이 좁아서 이제 이들 나라를 이제 쫓아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게 우리가 못해서라기보다는 국토가 좁아서 그렇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역시 우리나라의 이제 풍력 발전기 설치 현황인데 2020년 기준으로 이렇게 많이 설치가 되고 있고, 이거 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 이제 느끼셔야 될 게 육상의 풍력 발전 단지는 상당히 많이 지금 벌써 차지하고 있고, 사실상 이제 지하수 보호 구역이니 경관 보호 구역이니 법적으로 이제 설치하지 못하는 그런 면적 빼면 거의 이제 육상 풍력 발전 단지는 한 수년 내로 거의 차할 걸로 생각이 들고, 앞으로 우리나라는 해상 풍력에 매진할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정책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까 이전 발표자가 얘기한 풍력 가격 얘기인데, 얼만큼 돈이 들어가느냐, 풍력 발전 단지 건설하는데 얼만큼 돈이 들어가느냐 얘기입니다. 이거 우리나라의 상황이라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요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유럽 풍력 선진국에 비해서 상당히 비싸다. 어느 정도 비싸냐? 심하면은 2배, 3배도 비쌀 수가 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비싸게 지금 풍력 발전 단지를 건설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메가와트당 한 26억. 그러니까 풍력 발전기 이제 지나가다가 보이는 풍력 발전기가 한 2메가와트짜리다. 그러면 그거 하는데 54억 정도는 돈이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년에 한 1억 8천만 원 정도 메가와트당 이제 돈이 들어갑니다. 해서 그러한 비싼 돈을 들이면서 지금 우리 이제 한국은 풍력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이전 이제 발표자도 얘기했지만 이것을 어떻게 내리느냐, 풍력 발전 단가를 내리는 그런 고민을 지금 정부에서 엄청나게 해야 될 때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참고로 대륙별로 비교하면 미국 대륙이니 유럽 대륙이니 해서 쫙 아프리카까지 전부 해가지고 보면 아시아가 제일 비쌉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일본도 엄청 비쌉니다. 그 다음에 그 풍력발전단지 개발 절차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이제 풍력 자원 평가를 하는데 우리 여러분들 지나가다 보면 맨마스트 이렇게 세워져 있죠. 그러니까 기상탑이 세워져 있는데 한 60m, 70m짜리 이렇게 바람개비가 돌아가면서 하는 그 맨마스트를 설치하기 전에 이제 기상청에서 10m에서 측정된 그 공개된 데이터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어떤 한 지역이 풍력 발전이 이제 가능성이 있느냐, 한마디로 경제성이 있느냐, 이걸 따져보고 꼭 그 데이터만이 아니고 바람 지도 같은 것을 이용해서 어떤 그 가능성을 타진해보고 여기가 괜찮다 하면 그때야 맨마스트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맨마스트를 세우는 순간 지나가는 길에 맨마스트가 해외여행 중이라서 보이면 미래에 한 몇 년 후에 오면 여기에 풍력단지가 조성될 확률이 적어도 반은 넘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상탑 같은 걸 세워서 바람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바람 데이터 분석을 하고 거기에 얼만큼 전력이 생산되느냐를 계산하고 그래서 이제 킬로와트 아워당 돈을 얼마나 이제 줄 거냐 한마디로 전기 가격을 계산하고 또 국가에서 제도로 해가지고 REC라는 이제 제도하에 받게 되는 가격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투자 대비 얼만큼 이윤을 볼 것이냐 이거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게 경제성 분석이 되겠습니다. 해서 거기에서 경제성이 확보되었다 그러면 인허가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들 풍력발전단지 그 건설할 때 경제성 분석 후에 돈을 투자하는데 그 투자는 그 이제 오너의 100% 자기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은행권에 반드시 거의 예외 없이 돈을 빌립니다. 어느 정도 빌리느냐 하면 한 70%에서 80%, 1000억이 든다 그러면 700억에서 800억은 은행권에서 돈을 이자를 두고 빌린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허가에 들어가고 인허가에서 주민수용성 같은 게 상당히 이제 이슈가 되죠. 그런 다음에 그게 다 끝나면 풍력발전단지 건설이 시작되고 건설이 완료되면 시운전 후 운영을 20년간 기본적으로 20년을 풍력발전단지는 운영하게 됩니다. 일단 바람 데이터 측정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간단한 그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바람 데이터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바람 데이터에 근거해서 전력량이 얼만큼 생산되는지 예측이 가능하니까 그걸 갖고 경제성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을 측정하기 위해서 크게 지금 현재 기상탑과 라이다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하고 있고요. 기상탑은 이제 보통은 60에서 한 70m 정도이고요. 이제 라이다라는 장비는 그냥 두 사람이 이렇게 이제 합쳐가지고 들을 수 있는 그 정도 무게의 박스 정도 되는 라면 박스 정도 되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게 40m에서 200m까지 바람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공으로 레이저를 쏴서 공기 중에 있는 그 에어로졸 미세먼지 같은 거에 레이저 빛이 부딪히면 되돌아오는 그 이제 산란광을 분석해서 풍속을 측정하는 장비인데 저게 과거 10년에 비해서 되게 그 기술이 좋아져서 되게 그 바람 데이터의 신뢰성이 높아서 기상탑과 거의 지금은 대등한 수준의 그 기술을 확보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게 어쨌든 간에 창값으로 지금까지 인정해 주는 건 기상탑에서 측정한 바람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라이다로 한 거는 한 오차가 한 2-3% 정도 차이 나고 많아도 한 5-6% 날 거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맨마스트의 형상이 여기 있고 라이다라는 장비가 우리 제이닥에서 이제 있는 게 저기 있는데 이 맨마스트는 가격으로 치면 한 5천만 원에서 한 7-8천 정도 한다고 보면 되고요. 저 라이다 같은 경우는 한 2억에서 3억 이 정도 하고요. 육상의 경우고 해상의 경우는 이 라이다
라이다 해상의 맨마스트 이렇게 라이다 씌워져 있는 거 저 행원 앞쪽에 가면 보이는데 그런 거 하나 세우는데 막 40억 하나에 엄청나게 비싼 겁니다. 그래서 해상으로 가면 모든 게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람 데이터를 취득을 했다 그러면 그걸 갖고 하나하나 분석을 해야 되는데 워낙에 다양한 수식들이 활용되고 손으로 하기에는 벅차니까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 분석을 하게 되고 그 가장 흔하게 쓰이는 인기 있는 소프트웨어들을 이쪽에 모아봤습니다. 윈드프로라는 소프트웨어도 있고 요 윈드프로가 유럽 덴마크에서 개발한 거고 오픈윈드라는 거는 제가 미국에서 개발한 거고 미티어드는 프랑스인데 윈드프로가 그 요즘 우리나라에서 워낙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바람 데이터 분석은 물론이고 돈 계산하는 경제성 분석까지도 모든 게 여기에서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컬러풀하게 풍력단지 건설하는 과정을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리는데 일단은 풍력단지가 아까처럼 분석을 바람 분석을 해서 경제성 분석해서 통과됐다 그러면 이제 모든 게 해결되면 이제부터는 이제 그 해당 사이트까지 풍력 발전기를 운반을 해야 되니까 거기가 산이든 뭐 어디든 어쨌든 간에 차량이 운반할 수 있는 차량이 운반될 수 있는 그런 진입로를 도로를 개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포크레인 그다음 뭐 불도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 저 길을 빼게 됩니다. 그래서 뭐야? 좀 느리나?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풍력 발전기 부품별로 해가지고 날개, 그 다음에 이제 그 낫셀, 이게 낫셀, 그 다음에 타워 이렇게 그 이제 운송하는 장면인데 날개가 저쪽 그림에서 보면 이 급커브에서 저렇게 걸리는 상황이 발생하죠. 저거 상당히 흔하게 발생하는 현상이고요. 저때 저 급커브에 전봇대가 있다고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저 운반 못 하거든요.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 제주도에서 있었던 일인데 저런 때, 저 한전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전봇대를 뽑습니다. 그 다음에 나른 다음에 다시 꼽아놓는 이거 다 한전하고 협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저거는 여러분들 거의 저런 그 구성품 운송하는 걸 보지를 못할 건데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거의 심야에 이루어집니다. 새벽 서너 시 정도에 가장 교통량이 없을 때. 왜냐하면 낮에 저렇게 하면 얼마나 많은 민원이 닥치겠어요. 야, 그 우리나라 빨리 저 출근해야 되는데 뭐 퇴근해야 되는데 뭐 그러면서 엄청나게 많겠죠. 그래서 심야에 가장 사람들이 없을 때 저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그 다음에 이런 낫셀 저 타워 같은 거는 크게 세 조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나르다가 튼튼하게 이렇게 고정 안 하면 굴러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그쪽에 그 실제 신문에 나온 기사 보면 나르다가 떨어져 가지고 뭐 큰일 날 뻔했다 이런 류의 그 이제 그 기사들이 심심찮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의해야 되는 거고 육상의 경우가 이런데 해상 같은 경우는 배에 놓고 하다가 바닷속으로 그냥 풍 들어가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그런 일이. 그래서 너무 덩치 큰 구성 부품들을 이렇게 다루다 보니까 별의별 사고들이 다 일어나고 사고살이 전파해가지고 서로 조심하자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풍력 터빈을 꼽으려면 이렇게 기초 공사를 하게 되는데 땅을 파서 그 다음에 콘크리트를 부어 넣어서 이렇게 맨 마지막에는 볼트만 이렇게 윗면만 이렇게 보이게 한 다음에 이 볼트 위에 첫 번째 그 이제 타워가 조립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크레인을 이용해서 이렇게 들어주면 첫 번째 게 지금 조립이 되고 그 다음 거 조립되고 세 번째 게 조립이 되는데 사이사이에 사람이 대기하고 있다가 크레인이 이렇게 놔주면 볼트를 체결하는 그런 이제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것을 하는데 저 크레인을 빌려야 되는데
저 크레인을 지금 현재 우리 잘 이제 설치되고 있는 풍력 터빈이 한 뭐 허브 높이 70m, 80m 이런 그 풍력 터빈들인데, 그러한 풍력 터빈을 이런 부품들을 들어올릴 크레인이 제주도에 없습니다. 용량이 너무 커서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육지에 관련 업체에 전화해가지고 와서 좀 해달라 해서 우리 제주도에 이제 오게 되는데, 육지에서 배에 태워가지고 제주도에 도착하고 다시 작업 끝난 다음 돌아가는 운반 비용만 보통 한 1억 5천 정도고, 그 다음에 요거 설치해가지고 한 달 정도 이렇게 계약을 한다는데, 한 달로 계약해서 한 1억 4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육상 풍력인데, 해상 풍력의 경우는 해상 풍력 그거 하나 하는데 바다에 이제 크레인, 해상 크레인을 빌리게 되는데 그건 하루에 막 1억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간에 이 바람이 잘 부는데 지금 풍력단지가 건설되게 마련인데, 바람 불 때는 요 작업을 못 합니다. 해상 같은 경우에 바람이 좀 세다 그러면 하고 싶은데 야 바람 때문에 이거 위험해서 못 한다 하면 앉아가지고 하루에 1억씩 나가는 거예요. 정말 그때 많은 싸움들이 이루어지죠. 야 7m/s 괜찮다. 아니다. 그러면 하는 순간 1억 살 수 있는데 안 하면 1억이 하루에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낫셀을 이렇게 들어 올리고 조립하고, 그 다음에 풍력 발전기 마지막 그 날개 3개를 한꺼번에 지상에서 이렇게 조립한 다음에 올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씩 이렇게 올리기도 하는데, 풍력 발전기가 있다 그러면 밑에 가보면 반드시 평평한 이 지역이 있습니다.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거 조립하는 과정에서 이 구성 부품들을 놔야 되니까, 평평한 데 놔야 되니까 반드시 정지 작업부터 한 다음에 이런 작업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완전히 조립이 끝나면 이러한 풍력단지가 건설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시운전을 거치고 문제가 없으면 이제 20년간 운영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20년간 운영하는 건 그 물리적인 수명 얘기고, 사실상 20년 되기 전에 한 10년 정도 돼가면 벌써 이 풍력 발전기는 옛날 풍력 발전기로 효율도 이제 별로 안 나오고, 새로 개발된 기술에 비해서, 그 다음에 그 실제로 그 노화도 많이 진행되고 그래서 고장도 많이 나고, 그러느니 잘 돌아가고 있지만 미리 뽑아가지고 20년도 되기 전에 미리 뽑아가지고 새 기종을 이렇게 꼽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지금 유럽에서 엄청나게 발생을 이미 했고, 우리나라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것을 리파워링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사실상 뭐 한 2메가와트짜리 12개가 있다 그러면 1메가와트짜리 12개가 있다 그러면 12메가겠죠. 근데 그걸 3메가짜리로 하면 4개면 되는 거예요. 같은 용량이면. 그래서 이제 리파워링으로 인한 그 이점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도 요 행원 같은 데서 노후 발전기 한 5개를 철거한 후에 3메가와트 풍력 터빈을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자, 이 정도에서 풍력에 대한 소개 정도 마치겠습니다. 순서를 그 두 분 발표하신 교수님이 5시부터 수업이 있어서 바꿨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연사분 잠깐 하시기 전에, 자, 여러분들 시원하세요? 시원하세요? 그쵸. 왜 시원합니까? 에어컨 때문에 시원하죠. 여러분들 가정에서 이제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그거를 뭐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말 4마리 정도를 이제 계속 여러분들이 그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는 전기 에너지를 계약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 말 4마리가 집안에 계속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상상을 해 보십시오. 굉장히 생활하기 힘들겠죠. 그거를 전기 에너지가 대신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말 4마리를 여러분들 하루 빌려서 사용하게 되면 얼마를 지불하면 될까요?
한 10만 원 내면 되겠습니까? 비싼가요? 그쵸. 근데 자, 말 4마리가 사용하는 그 힘을 전기 에너지로 우리가 바꾸면 약 3kW 정도가 됩니다. 그럼 킬로와트에 1시간에 우리가 전기요금을 얼마를 내냐? 약 140원 냅니다. 150원 채 안 내요. 평균적으로. 그러면 4마리를 쓰는데 3kW니까 그러면 한 500원 채 안 내는 거죠. 1시간 쓰는데. 그럼 24시간 얼마를 여러분들이 부담하는 거죠? 말 4마리를 사용하는데 굉장히 작은 돈을 우리가 내고 편리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제주도가 갖고 있는 이 바람의 자원을 이용을 해서 에너지로 바꿔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일반 시민들은 잘 몰라요. 앞으로 한국전력공사가 개시별 요금제라는 것을 도입을 해서 전기요금을 올립니다. 이제 시간대별로 요금을 차등해서 받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면서 전기요금이 오르는데 보통 4인 가정이 한 달 사용할 때 평균적으로 전기요금 한 5, 6만 원 내실 겁니다. 그게 조금 더 올라요. 근데 여름에 이렇게 에어컨을 가정에서 키면 10만 원 이상 나오시죠? 누진제 때문에. 국민들 저항이 심합니다. 매년 여름철마다 뉴스에 나오죠. 한국전력공사의 누진제가 부당하다. 그런데 말 4마리를 우리가 여름철 내내 집에서 키우고 그거를 이용해서 시원하게 산다. 그러면 달라지겠죠? 자, 제주도민들은 이러한 편리한 에너지를 앞으로 싸게 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왜? 이러한 풍력발전 단지를 우리가 잘 이용을 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물론 주민들이 가까이서 바라보고 그 소음을 듣기에는 거북스럽지만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이것들을 잘 이용하면 우리 미래 세대에 굉장히 경제적인 부를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산업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오늘 이 3번째 세션의 주요한 주제입니다.